안녕하세요. 스타벅스 도쌤입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서 한 번쯤은 알고 시험을 보러 가면 좋은 팁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많은 분들이 뭐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실 거예요. 근데 이제 또 모르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일단 뭐 알고 계시든 모르고 계시든 한 번쯤은 들어보시고 이 영상을 본 학생들이나 아니면 학부모님께서는 아이한테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과서를 반드시 봐야 한다는 거예요. 보통 학생들이 이제 시험 대비 한 2주 전부터 많이 좀 어려운 문제들을 풀죠. 그다음에 자기가 틀린 오답들도 많이 점검하고 할 텐데 이때 가만 보면은 문제집만 달달 볶다가 시험 보러 가는 중고등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근데 교과서를 한 번은 꼭 봐야 돼요. 반드시. 왜냐면 교과서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배정이 돼 있고 그 학교에 배정된 교과서로 진도를 나가는 학교도 있고 뭐 어떤 학교는 이제 진도를 안 나가는 학교도 있죠. 뭐 부교재를 사용해서 문제집으로 실제로 진도를 나가는 학교들도 있으니까요. 그런데 학교 내신 시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학교 입장에서는 외부적으로 교과서를 사용해서 수업을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맞죠. 왜냐면은 그렇게 안 했다가는 나중에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많은 학부모님들의 빗발치는 그런 컴플레인은 어떻게 학교에서 감당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교과서 문제들은 그래서 혹시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봐야 돼요. 교과서 문제를 볼 때는 저희 중단원 대단원 문제들도 분명히 있지만 창의력 문제나 뭐 추론 문제들도 뒤에 실려 있죠. 그런 부분들까지도 반드시 보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. 뭐 과거에 제가 뭐 한 예를 들어드리면 영어 시험에서도 실제 이런 게 있었는데 책에 이제 맨 뒤에 부록으로 이제 뭐 그냥 쉬어가는 페이지 있죠. 이런 거에서 YMCA의 뜻을 써오시오가 영어 단답형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. 그때 애들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건 배운 적도 없는데 왜 나왔나 했더니 교과서 뒤에 부록으로 붙어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. 실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교과서를 반드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특히나 또 고등학교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좀 뒤에 가면 수능에 관련된 문제들이 또 많이 대거 들어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몇몇 발전 문제 한두 문제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 문제들은 꼼꼼하게 충분히 풀어보고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. 자, 두 번째로는 학교 선생님이 나눠주시는 학교 유인물들이 있어요. 뭐 학교 프린트 이런 게 있죠. 학습지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반드시 꼼꼼히 챙겨서 풀어보셔야 됩니다. 자, 이런 것들 주실 때 선생님들께서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. 야, 한번 풀어봐 하고 넘어가십니다. 이렇게 그러신 분도 계시고 야, 이거 시험에 낼 거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후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지만 전자 같은 경우에는 한번 풀어봐 하고 던져준 거니까 굳이 풀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을 갖고 있죠. 근데 이런 경우에 굉장히 프린트에서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.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놓치고 있으면 어떤 친구들은 그럼 꼼꼼히 풀어본 다음에 시험을 보러 가는데 그걸 안 풀고 있다 또는 잃어버렸다 해가지고 그 문제를 안 풀어봤다가 낭패를 겪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사실은 학교 프린트뿐만 아니고 과거에는 이제 상반 하반 나뉘던 시절이 있었어요.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럼 하반 친구랑 상반 친구가 좀 이게 긴밀하게 좀 이렇게 친해져야 돼요. 왜냐면 상반 같은 경우 선생님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문제 출제를 하실 때 일부러 안 알려주려고 해요. 잘하는 애들이니까. 근데 하반 같은 경우에는 학년 평균이 너무 낮게 나올까봐 일부러 좀 알려주시고 뭐 찝어주신 분도 계시죠. 그래서 한 학교에 보면은 지금도 상반 하반 아니진 않겠지만 들어가시는 선생님이 다르세요. 그 선생님 다르신 분들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어떤 분들은 좀 무뚝뚝하게 좀 설명을 하시는 편이라서 그래서 옆반 친구들과의 관계도 되게 중요하기도 하다고 저는 항상 내신 준비하는 친구들 얘기를 하거든요. 이런 것들이 뭐 당연히 뭐 알게 모르게 항상 있어 왔고 내신에서는 그런 것들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건 학교 유인물들이라는 거죠. 어떤 학교는 아예 책으로 만들어서 그 유인물을 주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 학생들, 이제 고등학생,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선생님이 그대로 그 학년을 맡고 있는지 이런 것도 다 체크를 해요. 그래서 그분들이 갖고 있던 유인물이 그 다음에 또 나가거든요. 보통 선생님들이 작업을 하시면 똑같은 유인물을 그대로 쓰시지 바뀌었다고 해서 뭐 새롭게 또 매년 만드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세요. 이게 굉장히 자료 작업하는 게 힘든 거죠. 저도 맨날 자료 작업하고 있지만 정말 힘들어요. 자료 작업하는 것들이. 평소에 행정 업무도 굉장히 바쁘신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매년 자료를 다시 만드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특별하게 뭔가 바뀌는 게 없다면 작년 문제들이 미리 좀 풀어본 친구들이 유리할 수 있겠죠. 세 번째로는 본인 학교 기출 3개년치 또는 주변 학교 기출까지도 포함해서 시간을 재고 반드시 풀어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. 제가 이런 얘기는 과거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죠. 근데 제가 또 강조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잘 준비한 친구든 준비하지 않은 친구든 간에 잘 보고 싶을 거예요, 분명히. 그래서 1번부터 문제를 꼼꼼하게 읽으려고, 특히 실수 많은 친구들 문제 2번씩 읽고 계산도 2번씩 해보면서 막 꼼꼼하게 1번부터 풀어나기 시작하죠. 뒤에 있는 문제가 지금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시간을 잡아먹으면서 공을 들여서 첫 페이지를 풀게 돼요. 그러면 당연히 뒤쪽 가서 시간 모자르죠. 그러면 뒤쪽 가서 시간 모자르니까 다 이제 쉬운 문제를 놓치게 되고 그래서
점수는 굉장히 낮게 나오죠.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뮬레이션을 계속 해가면서 연습을 하는 게 맞죠. 저희가 50분 시험이라고는 하지만 50분 시험에서 뭐 시험지 배포하는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OMR 카드 작성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45분 정도로 끊어서 본다고 한다면 45분 동안 제가 20문제 정도 되는 뭐 20문제, 22문제, 25문제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술형까지 쓰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좀 중간 정도 난이도 문제들까지는 몇십 초 또는 1분 내외로 다 끝내야 돼요, 문제를. 그다음에 검토 시간도 필요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더 빨리 풀어야 되는 거고요. 그래서 시험지 받자마자 무슨 토익 시험 보는 것처럼 엄청 빨리 풀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이 준비를 안 한 다음에 그냥 갔다가 뭐 크게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으니까 반드시 시뮬레이션 많이 하고 가시고 특히나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중학교도 마찬가지예요. 좀 학군지 중학교도 그렇긴 한데 좀 어려운 고난이도 문제들을 앞 문제에다 배정하기도 하죠. 그러면은 이제 그 문제에서 이제 탁 막혀버리니까 뒤쪽으로 못 넘어가는 친구들,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. 그 부분 때문에 딱 문제를 봤을 때, 이게 예를 들어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변형 문제인데 이게 고난이도 문제에서 나왔던 유형과 비슷한 게 나왔다 한다면은 이따른 건너뛰어야죠. 바로 거기서 풀고 있으면 그래도 한 최소한 5분에서 10분 이상 잡아먹을 건데 그거를 계속 붙잡고 있다가 뒤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최대한 빠르게 서술형 문제들까지 먼저 보는 걸 추천해요. 어떤 학생들은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. 선생님 서술형부터 푸는 게 유리해요. 객관식부터 푸는 게 유리해요. 유리한 게 어디 있습니까? 다 똑같죠. 근데 중요한 거는 다 골라서 푼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과감하게 오래 걸릴 만한 문제들이 보이면 패스하셔야 돼요. 풀 수 있어도. 일단 그게 맞죠. 항상 내신 시험은 제가 말씀드리죠. 시간을 지배하는 사람이 꼭 승리하게 돼 있어요. 시간을 꼭 지배하시길 바라고요. 자, 네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난이도와 문항의 배점 관계인데요. 난이도가 높으면 무조건 배점이 높고 난이도가 낮으면 무조건 배점이 낮아야 한다.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. 내신 같은 경우에는. 제가 진짜 오랫동안 내신 준비를 했지만 한 시험지를 봤을 때 정말 티가 나는 선생님들마다 이거는 내가 킬러다 라고 이건 메인 문항이다 라고 출제하신 문제들이 각 시험지에 있어요. 그 문제들 같은 경우는 배점 조절이 잘 돼 있거든요. 뭐 6점이네, 8점이네 이렇게 뭐 10점짜리도 가끔 나올 때가 있죠. 뭐 쪼개서 나오니까. 그런 문항들 같은 경우 배점 구분이 잘 돼 있는 편이에요. 근데 그 외의 부분들, 그 외의 부분들의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배점 난이도가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앞번호는 쉬운 문제들이 많으니까 배점이 낮고 뒤쪽으로 갈수록 어려운 문제니까 배점이 높다.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.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선생님들이 이제 시험에 대한 어떤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도 테스트 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기 때문에 그럼 변별력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.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앞장에다 탁 놔요. 근데 그 어려운 문제 난이도 수준이 뭐 객관식의 마지막 형태의 문제 정도 난이도까지 되는 경우도 꽤나 많거든요. 근데 객관식 마지막 문제는 뭐 5점 정도에서 5.5점이 나오는데 그 앞번호에 있다고 해서 이게 4.5점인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. 그러면 학생들이 4.5점짜리 가지고 막 앞에서 잡고 있으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데 나중에 뒤에 가보면 객관식 마지막 문제가 5.5점인데 오히려 4.5점짜리보다 더 쉬운 경우도 있고 아니면 비슷한 경우도 있는 거죠. 근데 배점이 그게 더 높은 거죠. 이왕이면 둘 중에 하나 제가 골라서 풀었어야 되면 5.5점짜리 푸는 게 맞았던 거죠.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변별력을 시간 압박으로 두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들의 경우는 문제를 다 풀지 않고 일단 내가 한두 문제 버리면서 시간을 벌어서 그걸로 검토까지 해서 실수가 없도록 이렇게 계획을 짜시는 것이 더 유리할 수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. 또 다섯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시험 전날에 학생들이 많이들 좀 어려운 걸 풀다가 시험 보러 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. 전날만큼은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. 전날에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걸 하고 가셔야 돼요. 뭐 제일 쉬운 문제를 풀면서 자기가 확인을 한다던가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교과서 문제들을 다시 한번 쭉 빨리 보면서 개념 혹시 빠진 거 있나 자기가 혹시 체크 못하고 가는 게 있나 한 번 더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시험을 보러 가셔야지 어려운 문제 한두 문제 막 모의고사 같은 거 고등학생 같은 경우 30분 문제 막 풀다가 막 시험 보러 가는 친구 있어요. 그렇게 시험 보러 가면은 시험 봤을 때 갑자기 쉬운 문제도 어렵게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긴장을 많이 하니까 학생들이.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험 보기 전날은 자기가 자신감을 좀 북돋기 위해서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한 거죠 한마디로. 제일 잘하는 것들 난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쉽게 쉽게 풀면서 이렇게 좀 자신감을 좀 고취시키면서 전날을 보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. 또는 시험 당일날 초코바나 사탕이나 이런 단 거 있죠. 단 것들 입에 좀 물고 가시고 이걸 녹여 먹는 것보다는 씹어 먹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해요. 이게 씹으면서 스트레스가 좀 더 많이 풀리고 긴장이 완화된다고 하니까 저희가 씹는 행동들
뭐 과일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뭐 초콜릿이나 사탕 안 먹는 친구들은 비타민이 많이 함유된 과일 같은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제가 한 말은 아니고 당연히 의학적으로 좀 밝혀진 얘기니까 이런 것들도 아침에 좀 긴장 완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. 이렇게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시험 당일날로 맞춰야 하는 것도 이 한국 내신의 특징이기도 하죠. 올해부터는 시험이 끝난 이후에 학교마다 소풍이나 이제 수학여행처럼 이렇게 행사들이 많이 잡혀 있죠. 그렇게 좀 즐겁게 또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뒤에 있으니까 지금 남은 기간 많이 힘들고 지치겠지만 학생 여러분들이 좀 힘을 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. 혹시라도 내가 시험 공부 많이 안 하고 좀 불안한 친구들은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. 시험이라는 것이 잘 보면 정말 좋겠죠. 근데 본인이 준비가 덜 된 상황인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면 그걸 잘 볼 수 없다는 것도 알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냥 기도하다가 이제 그냥 끝내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. 그 경험을 또 다음 시험으로 또 연결시킬 수 있는 거고 그런 경험들이 또 쌓여서 나중에 또 잘할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 되는 거니까 시험 준비 다 안 됐다고 해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뭐 학생들 그런 친구 있잖아요. 전교 1등은 항상 시험이 다 준비 끝난 줄 알잖아요. 그죠? 근데 제가 전교 1등 학생들 많이 가르치는데 그 학생들도 시험 보기 전날까지 벌벌 떨다가 시험 보러 가는 친구도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니까 또 괜히 전교 1등들은 모든 거 다 끝내놓고 시험 보러 가는지 알고 또 이렇게 쟤들은 좋겠다 이러지 마시고 모든 학생들이 다 시험은 부담스러운 거니까 시험을 준비 잘했든 뭐 잘 못했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치르기를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. 저도 제가 한강에서 가르치는 학생들뿐만 아니고 제가 온라인에서도 뭐 필요한 자료들을 뭐 제 카페에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카페 들어오셔서 자료 받아서 마무리 공부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